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꽤나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현재는 사람에게 적대감만 드러낼 정도로 심각하게 변해버린 사연입니다. 이 일은 불과 2년 전 2023년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직장을 퇴사하고 그간 모은 돈과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고깃집을 오픈하게 되었죠. 큰 규모의 가게는 아니지만 가게 운영상 서빙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 1명 정도는 필요했는데 그마저도 사람이 잘 구해지지 않아 오픈 초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서빙을 도와주면서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첫 알바를 구하게 됐고 저는 정말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해줬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연락도 없이 가게를 나오지 않았죠. 그 후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저희 어머니도 하시는 일이 있어서 언제까지 저를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참 난감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한날은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가게로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어머니는 그날 기분이 좋으신지 친구분들에게 제 자랑을 끊임없이 하시곤 했었죠. 우리 아들이 말이야, 군대 다녀와서 지금까지 쭉 성실하게 직장 생활만 했었잖아. 근데 나도 몰랐거든.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모아놨더라고. 글쎄 이 가게 오픈할 때 집에 손도 안 벌렸다니까. 내 배로 낳은 아들이지만 다 떠나서 너무 대견스러워. 그렇게 식사가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계속 제 얘기를 하셨고 솔직히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밤 가게 마감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저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태야, 엄마도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언제까지 도와줄 순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아까 엄마 친구가 일 잘하는 차만 아가씨를 1명 소개해준다고 했거든. 나보고 며칠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수기 이모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라 그런지 뒤탈없는 확실한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는 그런 희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안 그래도 사람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아는 분에게 소개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신뢰가 간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하루빨리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의 친구분인 수기 이모의 소개로 소희라는 여자분이 저희 가게로 찾아왔고 그날부터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게 손님들에게 싹싹한 건 물론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겨서 저희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죠. 소희가 온 뒤로부터 가게는 날로 번창하기 시작했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소희는 오래 붙잡아둬야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희의 급여도 잘 챙겨줬고 가게 일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밥도 사주면서 서로 큰 문제 없이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소희와 온종일 붙어있다 보니 알게 모르게 정이 많이 들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소희를 이성적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한번 빠져버린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소희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참다 못해 소희에게 고백을 했었는데 저는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소희에게 듣게 되었죠. 소희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말을 했고 제게 먼저 고백을 하고 싶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제가 살면서 여자에게 고백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까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소희와 교제를 하게 되었고 제 인생은 그때부터 꼬여버렸죠. 소희와 깊은 사이가 되고 나니 전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틈만 나면 지각을 하면서 점점 멋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무리 공과사지만
연인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도 영 찜찜했고 또 소희 때문에 자주 들리는 단골 손님도 많은 편이라 제가 사장이지만 소희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분명 잘못된 건 알았지만 저도 소희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고 소희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희를 이해해주면서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이번에는 가게 매출이 자꾸만 맞지 않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었죠. 예를 들면 하루 매출이 8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돈이 비는 경우가 잦았고 처음에는 단순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희가 돈을 빼돌린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소희를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를 건넸었죠. 소희야,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말이야, 가게 매출이 자꾸 안 맞거든? 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돈 계산은 오빠가 직접 하잖아. 아, 그건 그런데 혹시나 해서 묻는 거야? 아니면 됐어. 소희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던지 그날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 저희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그 일은 단순 해프닝이었고 알고 보니 어머니가 가게로 가끔씩 놀러 오셨을 때 소희가 착실하고 이쁘다면서 용돈을 주셨는데 어머니가 현금이 없다 보니 가게 금고에서 돈을 꺼내줬던 거고 그 사실을 저도 모르고 돈을 받은 소희도 몰랐던 사실이라 서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저는 괜히 소희를 의심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고 그날부터 소희를 더 살뜰히 챙기면서 다시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소희와 교제를 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나서 결혼식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소희의 금전적인 사정을 그제야 알 수가 있었죠. 오빠, 진짜 미안해. 나 실은 대출이 조금 있어. 뭐? 대출? 그게 얼만데? 한 5천만 원 정도야. 오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너무 염치 없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었을 땐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 충격이었지만 5천만 원이란 큰 돈의 사용처가 바로 부모님 병원비였다는 말을 듣고 나니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돈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큰 돈이지만 소희의 빚을 갚아주기로 이야기를 나눴죠. 이 사실을 저희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가서 소희 같은 여자는 만나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잘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어머니는 소희를 믿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소희에게 5천만 원을 건네고 소희와 함께 결혼식장부터 그리고 저희가 살 집까지 보러 다니면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희가 사라져 버렸죠. 소희의 전화기는 꺼진 상태였고 이틀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는데 저는 소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소희 부모님 댁에 찾아갔지만 집안에 사람이 없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동안 소희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고 저는 답답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지만 경찰은 상대방이 제 연락을 거부한다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란 말만 들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곧장 수기 이모를 찾아갔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 와중에 수기 이모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수기 이모의 가정사가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환경이었는데 어릴 적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고 하나뿐인 아들은 30이 넘도록 매일 술만 먹고 폐인처럼 지내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수기 이모에게 제 자랑을 하니 그 당시에는 너무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희를 소개해 주려고 했다는데
소희는 화류계에서 일하는 룸빵 아가씨였고 수기 이모 가게의 단골 손님이라 종종 안부를 물으면서 지내는 사이였다고 했죠. 때마침 소희가 평범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기 이모에게 말했고 수기 이모는 소희를 꼬드겨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수기 이모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였고 소희와 수기 이모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기 이모가 소희에게 일자리만 소개해 준 거지 연애를 하라고 하지는 않았으니 수기 이모 잘못은 크게 없다고 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어머니도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셨고 저는 고민 끝에 혼인빙자 사기건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소를 진행하고 기다리던 중 소희에게 연락이 닿았고 저는 정말 당혹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듣게 되었죠. 소희는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었고 진작 정리를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미안해서 미리 말을 못했다는 말과 소희 부모님이라고 뵀던 분들은 소희가 고용한 일일 알바였고 소희의 진짜 부모님은 지금 살아계시는지 소식조차 알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고소 절차를 밟았고 그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안타깝지만 소희에게 건넨 5천만 원은 소희가 룸에서 일을 할 때 마이킹이란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걸 갚느라 전부 다 써버렸고 소희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피해 금액을 받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물론 힘들고 괴롭지만 저희 어머니도 한동안 아무것도 드시질 않고 누워만 계셨죠. 아마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 수기 이모에게 그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했으니 어머니도 충격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2년 전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부터 사람을 보면 적대감이 먼저 들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아직도 힘들지만 천천히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결혼을 전제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꽤나 많다고 하니 미혼인 분들은 앞으로도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